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저도 솔리드 파워 주주입니다. 저는 솔리드 파워 장기적으로 한 5년에 걸쳐서 매집할 예정이고요. 주주로서 언제가 주가가 오를 모멘텀인지 또 어떤 전략으로 매집을 해야 할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 큰 형님들도 이거 많이 들고 계신데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솔리드 파워 들고 계신지 또 이 형님들의 평단가는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형님들 평단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시작합니다. 주주 인증이고요. 솔리드 파워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단타치고 이런 거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이제 주가 모멘텀이냐? 2026년에 시운전, 컨티니어스 플로우라고 연속식 공정으로 이제 실제 상용화 공정으로 시운전할 때 주가 모멘텀이 있을 거고요. 솔리드 파워가 한국 공장 지을 예정이거든요. 지금 충주에 짓고 있고요. 그 공장 완공되는 때가 한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또 한 번에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는 거니까 드디어 SK온이나 아니면 삼성 SDI랑 같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는 거죠. 이때 한번 또 모멘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30년 같은 경우에 양산체제 들어가는 거, 이때부터는 좀 솔리드 파워가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3대 키워드가 공정혁신, 그 다음에 K배터리, 그 다음에 압도적 가성비인데, 압도적 가성비 먼저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엄청 비싸다, 특히 황화체 배터리가 비싸다라는 말이 많은데, 2030년에 양산체제가 들어가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킬로와트당 400불에서 800불 정도 하는데요. 아마 이게 2030년 되면은 80불에서 100불,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싼 값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정혁신이라는 걸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배치 방식은 하나의 통에서 통마다 이제 생산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실험실에서 하는 소량 방식인데 컨티뉴어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장 라인 트는 방식 같은 걸로 하면은 생산 수요이랑 생산량 자체가 2.5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2028년 정도에 K배터리와의 협력을 더 공고화하는 것이죠. 충주에 지금 공장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완공되면 충주맨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 및 보유 평단가, 이제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다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블랙락,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쇼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쇼 같은 경우에는 퀀트 되게 잘하는 펀드거든요. 그리고 쇼,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만큼 증액을 했어요. 이게 2025년 말 자료거든요. F13 데이터인데 이 증액을 뭐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39배? 뭐 39배라든가 아니면 뭐 9배 정도? 이거는 얘네 둘에는 솔리드 파워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확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락하고 뱅가드는 평단가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5.7에서 5.17 요즘 가격이죠. 이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들어가 있네요. 얘네도 엄청 늘렸죠. 근데 평단가가 되게 낮아요. 얘네는 매집을 되게 잘했네요. 2025년 말에 이렇게 보유 주식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사신다고 하더라도 블랙록 뱅가드하고 아마 같은 출발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를 위한 진짜 타점을 한번 좀 찍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바닥이 이미 견고하게 다져졌어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불에서 3분대, 그 다음에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5불대, 이렇게 바닥이 견고하게 지지선이 이제 받쳐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솔리드 파워 차트인데 여기 엄청나게 떨어졌었네요. 거의 시초가 대비 한 90% 정도 떨어졌었는데 뭐 이거는 기술주들 원래 상장 이후에 흔한 패턴이라서 별로 저희한테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 이제 25년도부터의 차트가 저희한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차트 같은 거 분석할 때 나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는 ICT 방법론이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허들스턴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뭐 제안한 방법입니다. 근데 나스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참고로 국장에서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주식 볼 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론 되게 좀 복잡한데 크게 두 가지가 이 이론의 기본점입니다. 가격이 이제 팍 올랐을 경우에 여기 갭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저점, 요런 점이요. 그 다음에 고점, 요런 점, 이런 점으로 가격이 이제 자석처럼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 진입 근거, 예를 들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내려갈 때 갭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갭이 이렇게 생긴 구간입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 저점, 그리고 갭,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갭이 있는데, 이런 게 여러 개의 진입 근거가 있을 때 여기는 더 한 개만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가격을 끌어내린다 또는 끌어올린다, 이런 자석으로 작용한다는 게 ICT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차트상의 모습을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죠.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요선 5.25선에서 뭐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점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이 나쁘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내려갈까 싶기는 하고요. 요 점에서 아마 좀 레인지를 정해서 가격이 여기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오를 수 있는 이제 동력을 가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내려가지고 요쯤 가면은 한 번 더 매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박스권, 여러 가지 지금 진입 근거가 4가지나 겹치고 있잖아요. 요 구간이 또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블랙록하고 뱅가드의 평단가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5불 때에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박스권이 딱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제가 그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얘를 장기 보유하면서 이제 매집 구간이 들어가실 텐데 중간중간에 매집했을 때 이런 이론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월가의 고래들이 평단가 구간을 어디로 잡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들어가시면은 지지선을 찾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솔리드 파워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기관들이 평단가를 굉장히 높여놨다는 거는 거기가 지지,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읽으면 저희가 또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장기 보유하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리드 파워의 진입 타점은 주주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거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스스로의 투자는 이제 각자의 의사결정과 분석에 따라서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